안녕하세요. 모든 내용은 녹화가 되고요. 이거는 그룹 수업인데 이제 과제 보면은 이제 과제 안내 먼저 해줄게요. 이게 좀 선생님이 추구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서 봐야 돼. 우리는 이번 회차 때 세 달 동안 미적분을 한 바퀴 돌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차 때는 홀수버 문제만 풀 겁니다. 미적분 마플 시너지 교재는 PDF 파일이 있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다 줄 거예요. PDF가 좋은 사람 PDF로 풀고 책 사서 풀고 싶으면 책 사서 풀고 그거는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총 문항수가 2,000개가 넘어. 난 수학 문제집이 2,000번대를 본 게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미적분이 그 정도로 양이 많은데 그 중에 홀수 문제만 풀 거고 그 홀수 문제도 다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풀면 세 달 안에 못 끝내. 선생님이 하나하나 풀어주려면. 그래서 선생님은 유형별로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최소한 한두 개 이상은 유형별로 집어서 갈 건데 유형별로 제일 중요하다 싶은 문항들만 홀수번 문제들에서 골라서 갈 겁니다. 그러면 기본 과제는 이거야. 선생님이 수업 때 다룬 문제들을 알려준 방법대로 풀어오는 거. 그러니까 수업은 수업대로 듣는데 과제를 할 때 영상을 꼭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선생님이 기존에 있는 재학생들을 데리고 특강식으로 그룹 수업을 해줬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내가 알려준 대로 과제해와라 했더니 아이들이 과제를 할 때 강의 영상을 다시 보게 되더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강의 영상을 한번 다시 과제할 때 기억 안 나는 건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풀고 채점하고 고쳐오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본인이 풀이 습관들이 채점하고 고치는 건 잘 잡혀 있죠. 네, 그러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본인 수준에 따라서 홀수범 문제 중에서 짝수범 말고 홀수범 문제 중에서 선생님 오늘 수업 해보니까 많이 못 나가. 20개도 못 나가. 하나하나 디테일한 계산 과정부터 잡아주고 개념 설명 또 공식이 많은 단어는 공식 설명하다 시간 다 가서 50분에서 1시간 수업해봐야 20문제 간신히 다룰까 말까 해. 그러면은 한 번 수업 때 다룬 문제가 적잖아. 그래서 본인이 조금 욕심을 내고 싶어.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하면은 이 책의 난이도가 베이직, 노멀, 터프 순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하나하나 도전을 해봐. 도전을 해서 본인이 더 풀어오는 건 괜찮아. 하지만은 기본 과제는 요거라는 거. 그래서 기본 과제를 한 상태에서 더 풀어오는 건 중요한 거고, 또 수업 때 다루지 않은 문제들을 더 풀 때는 꼭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을 적용하려고 고민하면서 풀어야지. 그냥 선생님이 알려준 건 알려준 거대로 풀고 알려주지 않은 건 내 방식대로 그냥 마음대로 막 소설 써가면서 풀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은 문제는 더 풀어도 좋지만, 그래서 더 풀어서 거기서 질문 나오는 걸 질문해도 좋은데 풀지 말라 안 풀어도 되는 거를 굳이 한 10개를 풀어서 8개를 틀리고 있다. 그럼 제대로 모른 채로 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질문은 못 받아줘요. 뭔지 알겠죠? 자, 과제물 제출은 수업 PDF, 태블릿 쓰는 친구들은 이렇게 선생님처럼 PDF 파일로 떠서 보내주면 되고, 난 연습장에다 풀겠다는 사람들은 연습장에 문제 번호랑 풀이만 적어가지고 잘 풀었다는 걸 사진으로 제출해주면 돼요. PDF로 묶어서. 수업 전날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월수금 수업이면은 다음 수업이 월요일이라고 쳤을 때 일요일 밤 12시까지 제출을 해야 내가 한번 검토하고 다음 수업 때 이제 질문 받을 것들도 좀 추려보고 그렇게 좀 정의를 하겠지. 그렇게 해줄 거고요. 자, 질문은 어떻게 하냐. 마이크를 다 껐는데, 그치?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 때 문제 하나하나 풀면서 본인들이 질문하고 싶을 때 그냥 주석 달기든 채팅이든 쓰면 돼. 채팅은 내가 잘 못 보는데 최대한 채팅창 켜놓고 보도록 할게요. 가끔 이제 질문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너무 화면을 안 보고 문제만 푸느라 집중해서 놓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켜고 들어오세요. 어차피 녹화 영상에는 본인들 음성이 안 들어가게 내가 해놨거든. 그래서 중간에 막 급하게 진짜 이거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는 선생님 못 보고 계신다 말을 하면 되고. 자, 단톡방에 투표함을 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단톡방이 없죠. 오늘 첫 수업이고 다 OT니까. 근데 단톡방에 투표함을 파서 선생님이 진행한 문제 번호를 투표로 놔둘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진행한 문제 안에서 이게 과제잖아. 거기서 질문 있는 것들을 체크하면 되고 기한 내에 체크가 안 돼 있으면 투표는 전날 밤 12시가 딱 되면 투표는 끝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한 내에 질문이 없으면 질문이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른 문제에 대한 질문은 다음 수업 때 다뤄줄 거고요.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 질문은 다음 수업 때 진행을 해줄 거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추가 질문으로 이제 혼자 막 풀어서 새로 생긴 질문들이 있어. 뭐 이런 데서 질문이 오든지, 아니면은 아 마풀만 하긴 그래서 내 나름대로 샀던 미적분 책이 있어서 그것도 좀 병행하려고 합니다. 교재 이외의 질문들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하는 것들은 그냥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개인톡을 주면 돼요. 그러면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서 영상 답변으로 줄 거고, 선생님이 하는 모든 유튜브 영상은 일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검색이 안 돼. 링크를 받아야만 볼 수 있는 영상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OX로 대답하면 돼. 화질 잘 보이죠? 화질 괜찮을 거고. 자, 과제 제출은 이제 선생님 일주일에 3번이면은 뭐 체크를 하다가 매주 한 번씩 부모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제때 냈는데 잘해서 제때 냈다. 제때 냈지만 과제가 좀 부실해서 빠꾸 먹었다. 뭐 제때 내지도 않고 숙제도 부실했다. 이 새끼는 수업을 아예 과제를 쌩까고 있는데요, 어머니.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조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보고를 드릴 거고, 일주일에 2번, 3번 수업인데 2번이 과제가 안 돼 있으면 음, 요즘에 카톡에 조용 기능이 생겼는데 알아요? 예약 메시지. 내 아침마다 예약 메시지 잔뜩 걸어놓고 5분에 한 개씩 얘들아 과제다, 얘들아 숙제하자 이렇게 보낼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수업 시간에 한 번에 50분짜리 수업이고 많아봐야 20개도 못 푸는 수업이니까 본인이 욕심을 더 내는 건 좋은데 욕심 더 내더라도 일단 해야 될 걸 먼저 해서 빨리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더 하라고. 알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열의 극한을 진행할 건데, 미적분 첫 번째 단어는 수열의 극한이에요. 이게 글씨가 가끔 안 지워질 때가 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다 지워줍니다. 수열의 극한이 이게 조금 순서가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가 시작, 초면인데 우리 다 초면이잖아요, 그쵸? 근데 나 시작부터 꼰대가 되는데, 선생님 때는 나 때는이라 말할게. 선생님 학생 때는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수원에 있는 과목이었어. 수투에서 뭘 배우죠? 함수의 극한을 배우잖아. x가 a 무한대로도 가고 a로도 가고 뭐 a의 좌극한 우극한으로도 가고. 근데 그 극한의 개념을 배우기 전에 먼저 배운 게 수열의 극한이에요. 이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보다 조금 쉬운 개념이라고 보면 돼. 왜냐면 이 수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n이 자연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 개념이 없는 거야, 얘는. 함수 값은 x가 1로 다가갈 때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우극한, 1.000001 하면 1보다 조금 크니까 1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할 수 있고, 0.999999 하면 1보다 조금 작은 1의 좌극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열은 A1, A2, A3 이렇게 불연속적인 숫자들의 나열이기 때문에 이놈의 극한은 그냥 n이 무한대로 가는 이호 극한밖에 없어요. 묶고자 하는 건 똑같아요.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인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2x제곱 얼마입니까? 어? 설마? 그치. 2죠. 간단하게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수열이라서 그냥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1분의 2n제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잖아. 달라?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이 더 어려운 개념인 거 알겠죠? 얘는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무한대로밖에 안 보내. 가끔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보내긴 하는데,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1, 2, 3, 4 이렇게 특정한 값으로 들어가는 함수의 극한에 비할 바가 못 되지. 훨씬 쉽지. 그래서 그냥 이 수열의 극한이 어디로 가느냐를 찾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함수식이 아니라 수열의 식인데, x를 쓴 거랑 n으로 바꿨으면 그게 함수고 수열이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뭐 여기도 똑같이 분류를 하자면은 진동, 발산, 수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 극한값은 분류를 하자면 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수트에서 따온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극한값의 분류, 값의 분류
해보자면, 자, 예, 극한이라, 수열이 극한이라 이렇게 분류를 해볼게요. 이거고, 두 번째가 극한값의 분류라고 하자면, 함수의 극한에서도 똑같지만은 결국은 발산과 수렴으로 나뉩니다.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 조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됐어. 수투 함수의 극한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과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이 서로 같으면은 뭐 x는 a에서 수렴한다 뭐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fx는 수렴한다. 라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얘는 뭐 좌극한 우극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서 값이 떨어지면 수렴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좌극한 개념은 절대 없다. 알았죠? 그리고 발산 같은 경우도 그냥 무한대로 가는 발산이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발산이 있고 그 와중에 진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발산 중에 진동의 개념을 알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진동이라는 게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데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수열이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 수열이야. 그러면 얘는 홀수일 땐 마이너스 1 나오고 짝수일 땐 1 나오고 홀수일 땐 마이너스 1 나오고 짝수일 땐 1 나오고 숫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좁혀지진 않잖아. 그럼 이럴 때 딩동 댕동 딩동 댕동 이렇게 진동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진동이라 그러고 결국 수렴은 안 해요. 얼마로 수렴하는지 모르는 거지. 이해됩니까? 가끔 뭐 이런 것도 있어. 진동의 예시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3의 n승 이런 거를 시각화 시켜서 나타내면 좀 좋아요. x축 n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x에다가 1부터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9 2분의 3 4분의 9 뭐 8분의 27 뭐 16분의 80 이래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맞불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x축으로부터 이 폭이 점점 커지잖아. 숫자 자체가 곱하면 곱할수록 사이즈가 커지는 애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진동 발산이라고 하고 또 다른 놈은 누가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이런 애도 있어요. 이런 애는 곱하면 곱할수록 어떻게 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해가지고 점점 x축이 가까워서 좁아져. 점점 좁아지다가 2분의 1을 계속 곱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얼마로 수렴하겠어?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진동이라고 다 발산하는 건 아닌데 지금 첫 번째로 보여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같은 애들은 같은 진폭을 가지고 왔다 갔다 진동하는 사인, 코사인 그래프 같은 느낌인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 n승 같은 경우는 진폭이 점점 커지면서 멀리 발산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 n승은 곱하면 곱할수록 x축에 점점 수렴하는 그러니까 수렴하는 형태의 진동도 있다.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실제로 문제 풀이 들어가면 뭐야 너무 시시하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라도 한마디 더 해주려고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까지 뭐 구별을 안 해도 되는데 진동이란 표현은 아마 처음 들었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은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을 먼저 할 거고 뒤에 가서 아마 시간이 되면은 등비 수열의 극한을 따로 조금 정리를 할 거예요. 일단 홀수법만 풀기로 했잖아요. 홀수법만 해봅시다. 홀수법만. 에이 쉬워. 근데 다들 시험이 언제 끝났나요? 시험 기간이 한 명은 오늘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쵸? 오늘 끝났는데 들어왔어. 고마워요. 8일날 끝났어. 아유 일주일이나 놀았네. 그래요. 둘 다 대단해. 시험 만족스럽게 봤나요 다들? 월요일에 끝났다고? 뭐야? 월요일 끝난 것도 아니네. 월요일에 끝날 예정이라고? 맞아. 맞아. 월요일. 오늘도 시험 받고 월요일도 시험 있다 그랬지. 그래.
자, 하나하나 해봅시다. 이게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극한값이 무조건 n이 얼마로 간다고? 무조건 n이 무한대로 간다고. 그럼 이 숫자를 많이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6분의 5라는 숫자는 마이너스는 어차피 곱하면 곱할수록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바뀌는데 6분의 5는 어? 우리 지수함수 알잖아요. y는 6분의 5의 x승하면은 이거 감수함수야. 곱하면 곱할수록 숫자가 작아져요. 극한에서 선생님이 자주 쓰는 표현이야. 작아진다라는 표현은 0에 가까워진다라고 나타내요. 선생님은. 알았지? 그러니까 양수에서 작아지면 극한값은 0으로 가는 거야. 음수로 가는 게 아니라 0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 6분의 5, 36분의 25 이렇게 나가는 숫자들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부호가 뿔마 아무리 바뀌더라도 어차피 0으로 수렴할 거다. 맞는 말이고요. 자, 얘는 n이 짝수일 때 올수일 때 이런 건 나눠주는 게 좋아. n이 짝수면은 나눠줄 필요도 없지. 잠깐만, 마이너스 이 전체 n승이 붙었네. 그러면은 어차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더하기 마이너스 2의 n승인데 앞에 2는 n이 없지만 뒤에 있는 2가 애초에 마이너스가 아니어도 2의 n승은 곱하면 곱할수록 커지는데 거기다 2를 더하든 뭐 하든 뭔 상관이야. 아무 의미 없죠. 발산하겠죠. 자, 얘는 최대한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만 가니까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더하기 1인데 마이너스 1이 꼽살에 껴있긴 한데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분모는 커지잖아. 분모는 커져요. 근데 분자는 끽해봐야 짝수면은 2 나오고 홀수면은 빵 나와. 분모가 커지면 분수는 작아져요. 그렇지? 분모가 커지면 반비례 관계니까 분모 커지면 분수값은 작아지잖아. 작아지면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네, 수렴한다. 자, 4번. 좀 투머치하게 좀 디테일하게 하고 있어요. 설마 이거 다 알 테네. n이 무한 들어가는데 1차고 2차니까 수렴할 리가 없잖아요. 답이 4번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n이 무한 들어갈 때 분모는 무한대로 이렇게 커지는데 분자는 그래봐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니까 크지 않잖아. 분자는 작아. 분자는 작고 분모는 커지니까 분수는 작아져서 0으로 수렴해요. 그럼 1 빼기 0이니까 1로 수렴하겠지. 그래서 5번은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극한을 선생님처럼 계산합니까?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계산을 하세요? 어떤 친구들은 항상 이거를 n분의 꼴로 정리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 예를 들면 4번 같은 걸 풀 때 4번 같은 걸 풀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함수의 극한 때부터 그렇게 배웠나봐. 위아래를 n제곱으로 n분의 1로 나눠. n분의 1 더하기 1분의 n 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빵이라서 0 더하기 1분의 무한대다 해서 발산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이 지금 선생님 이거 그냥 눈대중으로 계산했잖아. 차수 가지고 이렇게 푸는지 체크 좀 해줘봐요. 극한 계산할 때 무한대. 아, 이렇게 요 두 번째 거를 풀어? 두 번째 거로 풀면은 첫 번째 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거는 서술형 답안 쓸 때나 이 정도로 써주는 게 좋고 평소 계산할 때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알았지? 자, 여기 너무 문제가 다 쉬우니까 넘어가고 여기 베이직 문제니까 넘어가서 뒤에 있는 유형 문제 중에서 노말 문제 몇 개 골라서 해봅시다. 수렴하는 극한은 사칙연산이 성립합니다. 이거는 함수의 극한이랑 완전 똑같은 내용인데 좀 오늘 다른 수업들 다 재밌게 했는데 미적분은 시작부터 좀 허무한 것들이라 좀 그러네. 일단은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갑시다. 극한의 성질. 이거는 수투에서 나온 함수의 극한에서도 똑같은 건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을 알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을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랑 베타로 각각 수렴한단 말이야. 수렴하는 두 개의 극한이 있을 때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가면 an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면
bn. 이 각각의 극한값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했을 때 그 결과값이 이 an과 bn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것과 같아서 알파 베타를 이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수렴하는 애들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수렴하는 애들에 대해서만. 여기 가로 좀 쳐줄까? 근데 선생님이 지금 나누기만 이렇게 자꾸 색깔 다르게 해놨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칙연산을 처음, 그러니까 나눗셈을 처음 배울 때 뭐로 나누지 말라 그러냐면 0으로 나누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타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 똑같이 있는 내용이에요. 조건이 뭐야? 수렴할 때, 두 개가 수렴할 때 사칙연산을 통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야. 나누기만 조심하면 돼. 그럼 선생님 수렴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수학에서 뭔가 이렇게 명제로서 딱 말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100% 성립하는 거고, 수렴하지 않을 때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어. 왜? 그 수렴하지 않은 애들을 데리고 사칙연산을 했을 때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은 기억니은 디귿 문제에서 주로 출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단은 좀 쉬운 계산 문제인데 그 계산의 원리가 이런 데서 왔다는 거를 일단 가져갑시다. 자, 얘 그니까 어떻게 해? 지금 수렴하는 극한 두 개 줬잖아. 그죠? 그러면 리미트 an을 극한값 알파라 그러고 리미트 bn을 극한값 베타라고 하면, 또 미적분의 극한은 그거죠.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이 밑에를 굳이 혼자 연습장에다 문제 풀 때 뭐 쓸 필요 없어요. 서술형 때 써줘야겠지만 선생님은 또 수능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능 대비해서는 서술형이 없잖아, 그치? 단답형이지. 그래서 그럴 때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후시갈가 쓰면 되죠. 그러면 알파 빼기 1이 2고 알파는 3이고 알파 더하기 2베타가 9니까 얘가 3이면은 베타도 3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3, 3 나왔고 각각의 수렴하는 애들끼리 곱해놓은 거예요. 그럼 3 곱하기 4에서 12가 나오겠지. 그래, 조금 너무 쉬운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민망해지네요. 좀 창피해지는데 요거 다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에이, 뒤에 문제가 하나라도 더 해주는 게 낫지. 요 앞엔 너무 쉬워서. 다른 것들은 미적분을 고르는 거잖아. 이게 지금 혹시 내년에 내신 과목이 미적분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수학에서 이제 이과 쪽 계열로의 진로를 선택한 사람들은 미적, 기하, 확통 중에 그래도 몇 개는 듣던데. 미적분 하나만 하면 돼요? 기하도 있고. 그래. 아무튼 오늘 선생님이 이제 그룹 강의가 첫 개강이 돼서 수학 상, 수원, 수투, 기하, 확통, 미적 다 찍고 있는데 미적이 지금 제일 막 파워파에 바람 빠진 느낌인데 지금 이거 어렵나요? 나 이거 어렵다. 동그라미 쉽다. X. 자, 12번 각자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12번 풀어봐요. 그냥 풀겠는데 미적을 선택했잖아. 내가 지금 이 공개된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 내신 정급을 물어볼 순 없고 짝수번이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이건 수업 때 한 게 아니니까 그냥 답만 볼게요. 답만. 자, 10초 뒤에 마감하겠습니다. 10초 안에 못 풀면 그냥 계산 느린 걸로 합시다.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은 오케이. 생각보다는 어려워하나 본데. 어렵나? 알았어. 선생님은 근데 이게 나 학교 다닐 때 이게 사람이 어쩔 때는 그게 자기가 살아온 대로만 기억을 하잖아.
수열의 극한을 수원 때 먼저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배웠던 세대라. 아, 맞아. 잘했어. 저거랑 똑같은 문제니까 13번을 한번 보여줄게요. 13번이 조금 다른 거는 얘가 어때? 얘가 여기 항의 번호가 어때요? 항의 번호가 달라. a n 플러스 1번째 항과 a n번째 항으로 약간의 그 눈속임을 줬는데, 아니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 아닌가? 똑같이 a라고 썼다는 건 말이죠. 같은 계열의 수열인데 항의 번호가 하나 차이 난다는 거야. 항의 번호가 하나 차이 나면 수열이 달라? 똑같은 거 아닌가? 어차피 쭉 나아가는 수열이 나아가는 방향은 똑같으니까 수렴한다며. 그럼 얘가 알파로 수렴하면 당연히 n 플러스 1번째 항도 같은 a로 쓰는 같은 계열의 수열이니까 얘도 알파로 수렴해야지. 그럼 수렴하는 애끼리 사칙연산한 거니까 알파 플러스 2분의 3알파 플러스 1이 2다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까 저렇게 풀었죠? 그렇지? 넘어갈게요. 계산은 마무리하면 되니까 미적한 애들은 이런 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지. 자, 17번 하나 해도록 할게요. 이거 뭐 수원들을 잘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15번, 17번 다 하자. 여기 다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극한 계산을 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선생님이 제일 말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계산할 때 뭐 여기서는 이건 상관없겠다. 요거 계산할 때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합시다. 자, 얘도 알파 플러스 1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 리미트를 알파로 잡는 거야. 극한값을 알파 플러스 1분의 2알파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알파를 대입할 수가 있겠죠. 알파를 대입하고 나면은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요거 2차고 요거 2차니까, 그치? 알파분의 1이 답인 거잖아. 그죠? 알파를 찾아야겠네. 4알파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5알파는 알파는 1이네. 그러면은 n제곱분의 n제곱이니까 답이 그냥 1 나오겠죠. 뭐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갈게요. 17번을 한번 해볼 건데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빨리 나간다고 빨리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첫 수업은 좀 느슨하게 나가고 과제도 적응도 하고 그래야 돼. 자, 갑시다.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다고 하니까 식을 정리를 해줘야죠. 1부터 n까지 합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잖아, 그죠? 얘가 2분의 n 플러스 1이라서 자, 봐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마이너스 2분의 2an 플러스 3이라는 걸 계산을 하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n제곱 더하기 3이고 분자는 2분의 n제곱 더하기 n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큰 차수만 보면 돼서 이것만 보고 나머지 무시하면은 2분의 1 나와. 그러니까 리미트 a인 값을 묻는다면 얘가 수렴하잖아요. 알파로. 그러면 뭐야? 3알파 마이너스 2분의 2알파 플러스 3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4알파 플러스 6은 3알파 마이너스 2다 해서 알파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는 거. 뭐 혹시나 시그마를 까먹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넘어가고. 네. 근각에서 19번. 우리 베이직은 좀 넘어가고 하나라도 좀 의미 있는 걸 합시다. 이런 거 하면은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줄 수 있잖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으려나? 자, 등차 수열은 특징이 뭐냐면 A1은 A1 더하기 N-1t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몇 가지 특징이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만 갖고 넘어갈게. 얘는 전개를 하고 나면은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로 이렇게 시작되는
dn으로 시작하는 n의 1차식이고 1차식. 그 다음에 n의 개수가 공차야. 그니까 우리가 좀 세련되게 미적분을 하는 이과잖아, 그쵸? 이 문과랑 이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an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 더하기 n-1d 이렇게 촌스럽게 잡지 말고, 이 어차피 공차가 4면은 그냥 4n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공차가 3면 4n이지 뭐 n의 개수가 공차니까. 근데 n에다 1 넣었을 때 3 나와야 돼. 초항이 3이야. 초항이 3. 1 넣으면 4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1 빼면 돼요. 오케이? 요렇게 잡아주면 조금 더 수학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공식을 조금이라도 좀 더 쉽게 다가가려고 하면. 그래서 분자를 보니까 분자가 시그마가 걸렸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k-1. 자, 우리가 여기서 계산 과정에서 생각을 조금만 더 해봅시다. 미적분이니까 하나하나 계산해서 찝어주는 거야. 그냥 요거 리미트 다 풀 수 있어. 4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뭐 이렇게 계산해서 꼼꼼하게 풀이 있어서 2분의 2n 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n에서 2n 제곱 더하기 n을 n 제곱으로 나누니까 해서 2다. 이렇게 순진하게 답을 낼 수 있는데 미적분이 그럼 뭐하러 해? 어차피 n이 무한 들어가면 최고차 한끼리 대결 아니야? 그죠? 얘는 2차니까 분자도 2차만 보면 되잖아. 2차를 보면 되는데 빼기일이 무슨 소용이야? 저거 시그마 씌워봐 1차로밖에 안 나오는데. 그지? 그래서 그냥 4k 제곱을 뽑아. 4k 제곱도 2분의 4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써놓고 그냥 n 제곱 2분의 n 제곱이네. 이렇게 약분해서 그냥 2n 제곱이네. 분모는 n 제곱인데 해서 2로 이렇게 빼주는 게 조금 더 센스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결국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면 식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오늘 타이밍이 되면 복잡한 식도 한번 다뤄볼 건데 그래요. 그건 이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알맹이만 쏙 빼먹고 가는 게 좋고. 자, 23번은 이거 옛날 개정 전에는 오타가 있던 문제인데 지금 오류가 있나 없나 한번 봅시다. 오류가 있을지도 몰라서 그냥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터프 난이도의 몇몇 문제들은 수능 기출을 변형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플 시너지 문제가 내신 문제집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근데 그냥 넣은 것도 있고 변형해서 넣은 것도 있는데 얘는 변형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이상한 게 좀 있어. 잘 봅시다.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A의 개수는 하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잘 봐요.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절대값이 있으면은 절대값을 풀어줘야 문제를 푸는 거야. 절대값을 풀지 않고도 문제가 안 풀려요. 근데 절대값 풀려면 요 안에 있는 ENFA 빼기 1의 부호를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그치? 그럼 생각해 보는 거야.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솔직히 1 빼는 건 큰 의미는 없어. 무한대랑 FA를 곱해놨는데, 그치? 그러면은 FA가 0보다 클 때, FA가 0보다 크면은 이거 엄청 큰 수인 거야. 양수잖아. 양수를 엄청 큰데 1 좀 빼봐야 양수지. 그러면은 이때는 리미트가 절대값이 그냥 풀려서 3n-2분의 그냥 풀리면 어떻게 돼? 그냥 저기서 NFA 하나 빼니까 NFA 빼기 1로 나오고 얘가 2로 나온다는 거는 3분의 FA가 2, 즉 양수 FA는 6을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근데 주어진 그래프에서 y좌표 6 나올 때가 없네. 깨갱. 이 문제에 오류가 있었던 문제라고 기억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FA가 음수면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야. 양수랑 무한대랑 음수 곱하면 무한대지 뭐, 그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부호가 반대로 풀립니다. 반대로 풀릴 때는 항상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직접 계산을 쓸게요. 마이너스 ENFA 더하기 1 가로하고 빼기 NFA.
그러면은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3n분의 마이너스 3nfa가 되고, 그리고 약분 착착하면 마이너스 fa가 남는데 걔가 2라면은 fa는 마이너스 2. 어머나, 이건 오류가 개선됐다. 오, y좌표 마이너스 2 나올 때가 이렇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2개. 그렇지? 마지막으로 3번, fa가 0보다 클 때고 0보다 작을 때 쓰면 언제도 해줘야 돼? 0일 때도 해줘야죠. 근데 0일 때는 n이랑 곱해진 fa가 다 빵 나오니까 분자가 3n-2분의 1 남아요. 1. 수렴을 0으로 하겠지. 2로 수렴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2개. 이해됩니까? 동그라미 X. 좋아요. 좋습니다. 넘어가죠. 줌으로 온라인 수업 들어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줌 수업 하던 거 말고 과외나 이렇게. 없구나. 줌도 진짜 오랜만에 접속했을 텐데, 그치? 줌, 업데이트 졸라야 되네, 막 이러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 줌 좋지, 좋아. 온라인 수업 참 좋아요. 11시에 수업하려고 해봐. 선생님이 집에 오는 수업 해봐. 머리 다 떡져 있고, 그치? 씻기도 귀찮은데, 냄새는 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자, 25번 간단하게 갑시다. 식이 점점 지저분하고 복잡해질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계산을 빨리 쳐야 되겠죠. 가는 어차피 시그마 계산할 건데 분모 딱 보면 1부터 n까지 하면 아까 2분의 n제곱 나왔잖아. 이제 그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좋은데 그냥 급하게 가지 말고 필요한 식들을 몇 개 적어 끄적거리면서 하자면 1부터 n까지 k 분의 1부터 n까지 2k-1 이렇게 잡았을 때 어차피 2차식 싸움이야. 요거 풀면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그냥 2분의 n제곱이잖아요. 2분의 n제곱. 그러면 요것도 풀어야 되니까 1 건드릴 필요가 없지. 1은 어차피 1차식 밖에 못 만드니까 얘 그냥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그럼 2분의 2 곱하기 n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그냥 2 남겠지. 2. 자, 요거 따라오죠. 나를 계산을 조금 더 빨리 쳐볼게. 나는 1 곱하기 2 이거 시그마로 바로 씁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분자는 n 세제곱이잖아. 어차피 k 시그마 안에 결국 이게 뭐야? k제곱 더하기 k인데 시그마로 3차 만드는 거는 k제곱밖에 없잖아요. 왜 보호 색깔을 칠하고 있지? k제곱을 시그마로 풀면 어떻게 돼?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분의 n 세제곱인 거야 그냥. 그러면 그냥 6분의 2n 세제곱 분의 n 세제곱 이렇게 하니까 착착하고 번분수 계산해서 3 나오는 거죠. 계산이 점점 복잡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정리를 빨리빨리 해주는 게 중요해요. 어렵지 않죠? 빠르지도 않고 적당히 나가고 있어요. 오늘 대부분의 과목들이 한 30번대 40번대까지 갔던 것 같아요. 뭐 공식 설명도 할 것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한 3, 40번 정도 나가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과제 분량이 부담이 별로 없다. 그래서 본인이 풀고 싶으면은 안 푼 홀수범 문제를 더 풀어봐도 된다. 그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권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막 너무 수업 들으려고 할 때 이제 듣기로 마음 먹었어. 이제 우리 수업을 할 거야. 선생님 다음 수업부터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처음부터 너무 힘 빼지 말고 시험 기간 끝나고 학기가 끝나고 해가 끝나는 기간이잖아, 그렇죠? 오히려 과제를 할 때 선생님의 풀이 방식대로 과제를 하는 거를 누적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2회차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 2회차 과제를 할 때 2회차 과제에서 내고 1회차 과제를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거지. 그리고 3회차 들었어. 그럼 3회차 과제를 내고 1회차도 복습하고 2회차도 복습하고 이렇게. 최대 한 3회차 정도 일주일치 분량의 공부량을 한 번 수업할 때마다 과제할 때마다 스스로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따라오면은 미적분이 다 끝날 때쯤에는 우리는 1회독했지만 본인은 3회독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엄한 문제 가지고
손대다가 막 머리 아파하지 말고 풀 수 있는 거를 더 잘 풀게 노력해보는 게 좋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은 미적분 선행을 안 하고 고3을 맞이했었어. 난 미적분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이과를 갔거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살아남았던 방법은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나 혼자 그냥 앞에서부터 계속 돌렸어. 진도 나간 데까지. 더 이상은 내가 못 빼니까, 나 혼자 신도를 못 빼니까. 근데 그때 당시 뭐 인강이 그렇게 발달하던 시기도 아니고 해가지고 뭐 그러던 시절에, 그래서 누적 공부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 한 번에 막 열심히 하려고 막 몇 개 하다가 막 다 틀리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자, 여기 유형도 그냥 극한 계산이라서 별로 해줄 말이 없어요.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 1차인데 분자가 2차고, 아니 얘가 수렴을 한데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분자가 2차식의 개수인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a가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그 중에 하나 걸으라고 뒤에 거 준 거지. 그러면 남은 거 가지고 얘분의 얘가 극한값이니까 b라는 애가 a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되면 안 되니까요. a는 3, b는 4, 더하면 7,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래 뭐 아직까지는 뭐 그래요. 얘가 뭐 크게 뭐 거시기 할 게 없어서, 식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내가 지금 모르는데 이거 듣는데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미적분은 미분 들어가고 나서부터 어렵기 시작해. 우리 수투 때 미분은 미분법이 몇 가지였어. 그냥 미분법 하나잖아. x제곱 미분하면 2x, 그쵸? 근데 미적분은 미분이 한 7, 8가지, 좀 과장하면 8, 9가지 배워. 근데 자, 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하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그 미분법을 9개 배우면 적분법도 9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미분한 걸 거꾸로 하면 적분인데, 근데 미적분에서 적분법은 9개가 넘어요. 막 10개, 11개 막 엄청 많아지거든. 그래서 그 공식들이 못 따라올 때 힘든 거고 앞부분은 쉽습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보니까 분자는 4차 곱하기 2차면 6차잖아. 6차. 그럼 분모도 6차가 돼야 되는데 이미 an 제곱이 최고차항이니까 이거를 세제곱분 해야 6차가 나오겠지. 그럼 k는 일단 3인 거고, 그럼 세제곱을 하면은 a 세제곱 n의 6승 분의 n의 6승이니까 지우고, 이게 8분의 1 나오면은 a를 세제곱해서 8 나왔으니까 a는 2가 나오겠죠. 더 이상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하나, 그치?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넘어가고, 이제 루트 꼴이 나왔다. 루트, 이게 아마 함수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무리함수를 다루진 않기 때문에 루트 꼴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루트 꼴은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 베이직으로 하나 달고 갈게요. 이제부터 식이 조금 야식구레가 복잡해져 가는 거야. 복잡한 척 하는데 실은 얘는 결국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니까 최고차항만 눈에 불을 켜고 보면 돼요. 막 극한의 수렴 조건에서 0분의 0꼴 뭐 이상한 꼴 들이면 안 돼.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보자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하고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하면은, 자, 얘네 요거 루트하고 빼기가 있잖아. 루트하고 빼기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냥 단독으로 이 식이 있을 때 우린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숫자는 루트 안에서 4 정도 차이니까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루트 안에 숫자가 무한대로 커지는데 무한대 루트 빼기 무한대 루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비슷할 것 같겠는데 얼마를 수렴하는지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지?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유리화야. 분모 분자, 얘는 분모가 없는데도 유리화라는 단어를 써. 이렇게 켤레 관계인 숫자를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그래서 곱했을 때 분모는 그냥 루트 n 플러스 3 더하기 루트 n 마이너스 1 분의, 이제 분자가 풀리면서 루트 n 플러스 3에서 n 플러스 n 마이너스 1을 빼니까 4 남지. 그래서 이 식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아까 무한 들어가면 뭐가 중요하다고? 최고 차항이 중요하다고. 루트 n이 중요한 거지. 루트 n 뒤에 3을 더하나 1을 빼나 어차피 n이 엄청 큰데 의미 있어 없어? 3 빼고 1 빼고 뭐 3 더하고 1 빼고 100을 빼도 의미가 없는 거야. n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2루트 n분의 4가 나왔는데 여기에 루트 n 플러스 1 곱했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건데, 여기도 플러스 1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n으로 해서 착착 약분하고 답을 2라고 내면 된다. 이거는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서술형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서술형식 답안을 작성을 하자면은, 아이, 서술형 진짜 나는 별로인 것 같아, 정말. 선생님, 첫 대학이 동국대학교 수학과인데, 거기 동기 형님 중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최근에도 학교 시험 문제로 선생님이랑 의논을 했는데, 선생님 입장에, 난 맨날 선생을 까기 바빴거든. 이런 건 서술형으로 하면 안 되지, 말하면서. 그런데 학교 선생님 입장이 돼서 채점자 입장으로 돼 보니까 선생님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긴 가. 아무튼 서술형으로 가자면 유리화를 이렇게 해놔. 식을 이쁘게. 그리고 분모 이거 다 전개해요. n 플러스 3 더하기 루트 n 분의 4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 분모 분자를 루트 n으로 나눠. 루트 n으로. 그러면은 루트 1 플러스 n분의 3 더하기 루트 1 마이너스 n분의 1 분의 4 루트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바뀌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는 건 명백하잖아. 굳이 뭐 해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4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도 됩니다. 서술형에서 답안 작성할 때는. 근데 그거는 서술형 시험 가서 그때 잠깐 준비하는 않고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푸는 게 좋아요. 알겠죠? 조금만 더 합시다. 좀 37번 하나 했는데 복잡해 보이는 걸 하나 해야지. 41번도 하나 하고 뒤에 문제 몇 개 해서 이번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한 유형 한두 개만 더 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그래도 좀 텐션 있게 하는데 괜찮네. 괜찮아. 처음부터 빡세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두 점 사이 거리를 가끔 모르는 고등학생들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한테 적극 얘기하는 게, 수능에서 한 2등급 정도만 받으면은 대학 가서 과외 꼭 해보라 그래. 선생님 제가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는데, 두 점 사이 거리를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fn은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잖아, 그쵸? 그래서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n 이렇게 씁시다. 그냥 식으로 바로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 빼기 n.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루트하고 빼기 보이면 뭐 하라고? 유리화 하라고. 오케이? 유리화를 해야 돼요, 이거. 여기서 계산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일단은 미적분 자체를 처음 하고 있으면 더하기로 해야지 뭐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천천히 좀 가도 돼요. 자, 그래서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 더하기 n 분의, 분자 유리하면은 뭐 루트 풀려가지고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2에서 n제곱 빼니까 n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2n 더하기 2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n이 무한 들어가면은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 그러면은 2n 분의 마이너스 2n에서 마이너스 1로 나오겠죠. 어렵다 쉽다 어때요? 해봐 합니까? 조금만 더 해서 한 두 문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응? 이거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느낌의 강의지만은 수업을 하기로 하면 이걸 숙제로 해와야 돼요. 두 개만 더 할게. 마무리하고 끝내야지. 두 개만 더 하고. 45번 하나 하고 끝냅시다. 5개나 해야 돼. 2개를 더 하려고 그랬다가 5개를 할 뻔했네. 5개를 하게 됐네. 내가 두 페이지를 봤으면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요거는 본인들이 해보시고 요걸 해봅시다.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도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잠깐만, 이야기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화면 공유 좀 다시 켜줄게요. 지금 화질이 좀 떨어졌어.
등차 수열의 합공식도 우리가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걸 너무 딱딱하게 외우면은 좀 안 좋아해요. 공식이라는 걸 너무 딱딱하게 외우면 안 되고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적인 공식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하고 반을 나누고 그냥 n을 곱한다. 요것만 기억하면 요거대로 쓰면 돼. 그러니까 덜 외우고 쓰면 돼. 막 2차식 그건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야. 자, 첫째 항이 0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면 아까 a는 뭐로 시작한다? 2n으로 시작한다. 근데 2 집어넣으면 얼마다? 빵이다. 그러니까 n에다 1 집어넣으면 1 넣으면 빵 나와야 되니까 1 넣으면 2 나오니까 2를 빼줘야 빵 나오겠지. 자, 이게 an이고요. 하하, 요것도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SN을 먼저 찾아볼까. SN은 2분의 첫째 항은 빵이고 마지막 항은 2n-1인데 여기다가 n을 곱하는데 2가 약분이 되네. n제곱 마이너스 n 뭐 이렇게 나오면 돼. SN이 뭐 오케이. 그럼 SN 플러스 2는 어떻게 돼?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 해서 n제곱 더하기 4n에서 1 빼면 3n 플러스 4에서 2 빼면 2 이렇게 되지.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빼기 n을 하면 됩니다. 그죠? 유리화를 또 루트 빼기 보이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잖아. 유리화를 할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유리화 좀 초스피드 계산 한번 보여줄게. 어차피 유리화하면 분모는 n제곱 더하기 루트 n제곱 나올 거야. 그냥 남아있는 3n 플러스 2나 빼기에는 n제곱 앞에서는 빼나마는 의미가 없는 거야. 더하든 빼든 별 의미가 없어. n제곱이 엄청 크기 때문에. 분자는 얘네들이 빼면 되잖아. n제곱 지워지고 4n. 여기 더하기 2는요 쓸 필요가 없다니까. 2 더하는 많은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은 분모는 2n이고 분자는 4n이니까 답이 2로 나와요. 이 계산을 좀 줄여서 치는 것도 좀 이해가 됩니까? n이 무한대로 가는 원리에 의해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다들 이해를 잘 했으리라 믿겠어요. 질문 있습니까? 없지? 잠깐만 채팅을 쓰나? 질문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아까 여기 위에 45번 하나 남았잖아요. 요거 그냥 단순 계산이라 계산을 본인들이 얼마나 빨리 치냐를 가지고 스스로 테스트해봐도 될 정도로 뭐 별거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오늘 첫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매번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과제를 해오면 저렇게 될 거기 때문에 과제가 있기 때문에 수업 진행 여부는 빨리 결정해 주는 게 좋고